안녕하세요. 경제의 복잡한 이슈들, 그 핵심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거의 경제 상식처럼 교과서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한 가지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율 상승, 수출 기업엔 호재, 이런 뉴스 헤드라인 정말 익숙하시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무조건 이득을 본다, 이런 생각이요. 과연 이게 언제나 맞는 말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어쩌면 좀 충격적인 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오래된 믿음부터 시작해서요. 그 믿음을 완전히 뒤흔든 충격적인 발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범인과 가격의 미스터리를 거쳐서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원론 시간에 아마 가장 먼저 배우는 환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지출 전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즉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 눈에는 한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물건 살 바에야 한국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논리의 흐름은 정말 간단하고 뭐랄까 직관적이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품 가격이 싸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이 늘어나고 그럼 우리 경제는 성장한다. 지금까지는 이게 거의 경제학의 정설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믿음에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던진 한 연구가 등장했거든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아이컨바움과 그의 동료들이 데이터를 쫙 분석해 보니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통화 가치가 그것도 크게 떨어지면 오히려 경제가 위축되더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교과서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자, 그럼 이 연구가 도대체 뭘 발견했는지 좀 더 자세히 뜯어보죠. 우선 옛날 이론이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었어요. 예상대로 수출은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맞았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수입이 뚝 떨어졌고요. 심지어 기업들의 투자까지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니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놀랍게도 GDP의 감소, 즉 경제 위축으로 이어진 겁니다. 수출이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른 부정적인 효과들이 그냥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수출이 나는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한데 수입 감소와 투자 감소에서 오는 이 거대한 마이너스 효과에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작은 엔진 하나로 거대한 브레이크 두 개를 동시에 이겨내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경제 미스터리의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범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수입 중간재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서 사와야만 하는 원자재나 부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제빵사 비유를 보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빵을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들한테 빵이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빵의 핵심 원료인 밀가루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율이 오르니까 밀가루 수입 가격도 같이 폭등해버리죠. 결국 빵 하나 팔아서 남는 돈이 확 줄어들고 심하면 아예 생산을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기쁨보다 생산 비용이 오르는 고통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 논문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미스터리를 풀어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자재 가격은 이렇게 폭등하는데 왜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최종 소비재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환율이 오르면요, 수입하는 밀가루 같은 원자재 가격은 거의 100% 바로바로 비싸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게에서 사는 최종 빵 가격은 아주 조금, 그것도 한참 뒤에나 오른다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환율 전가율이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경쟁 때문이죠. 옆집 빵 가게는 가격 그대로인데 저 혼자 가격을 확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용이 올라도 일단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 즉 마진을 줄여가면서 버티는 겁니다.
가격표를 자꾸 바꾸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의 고통을 기업들의 상당 부분 그냥 떠안게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경제 이론, 이게 지금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에너지 그리고 핵심 원자재의 정말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방금 봤던 수입 밀가루 가격에 울고 웃던 그 제빵사와 정확히 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는 정책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것. 둘째,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수출주라고 무조건 달려들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원자재를 얼마나 수입에 의존하는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에 대한 오래된 믿음이 어떻게 깨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환율 상승이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훨씬 더 깊이 있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